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들리시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2021년 인천물 토론 물의 가치와 인천 하천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세션, 이 두 번째 세션은 한강교육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유형물관리와 시민 사회 역할, 이 한강교육 네트워크의 어떤 형태로 교육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 분의 발표를 들으시고 7분의 토론을 할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발표자께서는 한 3분? 아마 약속은 15분 약속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아서 핵심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토론자는 5분에서 6분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교육 네트워크의 이종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강교육 네트워크 구성 과정과 지난동안의 활동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환경동연합의 김동원 팀장님께서 사실은 우리 얼마 전까지 한강교육 네트워크의 성목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활동, 창립부터 그간의 활동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겁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강교육 네트워크 구성 과정과 활동을 발표하게 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동원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이제 한강교육 네트워크가 발족을 9월에 했죠. 그래서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발족을 준비하는 막바지 단계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처음 사무국장을 해서 2017년 5월까지인가요? 생리대 이관하기까지 사무국 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 같고요. 옛날 일들을 회고하는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한강교육 네트워크가 창립되기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창립과 더불어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되짚어 구성을 했습니다. 창립 전에 2013년부터 지역별로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활동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회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한강교육 환경청장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이런 토론회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이 있었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됐었습니다. 창립 전에 계속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족 직전에는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7월 6일, 20일, 8월 7일, 한 달에 2~3번씩 만나면서 준비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회원단체 및 조직을 구성을 하고 정관 것들을 만들어서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창립 때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분들 오셔서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창립 배경으로는 지금 그 창립 자료집에 창립할 때 그 총회 자료집에 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 그 이역 시대의 개막, 그리고 한강교육 공동체 기반 조성, 그리고 민간 협의 기구의 기초를 만들겠다. 그리고 통합적 유역 운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한강교육 네트워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으로는 민간단체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한강특별법의 진단과 개선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한강 보전을 위한 활동을 교류하고 주민 참여형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교류하겠다. 그리고 각
위협별 네트워크 활동 지원과 이거는 나중에 5대강 위협협의회 만들면서 실시가 됐습니다. 한강위협 민관 파트너십 협업과 이것도 이제 물관리위원회 지금 자정 맡고 계신 대표님이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한강위협 물관리위원회 많은 위원님들 참여하시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한강위협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한 번 행사에 그냥 뭐 단순 그 보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한강위협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우리 활동을 보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위협 환경청장 만났을 때 보도 드리고 준비 시절에 그 이번 원정대 원천 관련해서 SOS가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 아직까지 발족하지 않았는데도 저희가 그 성명을 하나 냈더니 굉장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힘으로 자유력 공천을 저지한 것처럼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한강위협 네트워크가 이름만 가지고도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했고요. 이때 창립 때 이제 모습이고 이때 이게 녹조물인데요. 상중하류 녹조를 섞어가지고 서울의 녹조물을 제가 터왔는데 그 덕분에 한강물이 초록물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오늘처럼 이제 비 맞으면서 비장하게 물관리위원회 촉구하는 시위였는데 물관리 일어나 막 지지부진할 때 행동으로 나선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 말로만 했고 저희가 비 맞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서 뜻깊은 활동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물관리 일어나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5대강 위협 협의회 지금 5대강 위협 협의회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때 창립할 때는 위협 보전 실천연금 이렇게 했었죠. 위협 자치, 소통, 상생, 협력 이런 가치를 가지고 출범을 하는데 한강위협 네트워크가 거의 뭐 간사단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 특별대책 지역 그 20년 맞이해가지고 제 토론에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신곡보 문제 지금은 박 시장님 돌아가시면서 지금 뭐 거의 잊혀진 그게 됐지만 한강위협 네트워크가 이때도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이정수 대표님께서 공동대표께서 그 시민사회 출신으로는 두 분인데 이제 그 몫으로 들어간 거죠. 어느 정도 한강위협 네트워크의 활동을 국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인천 여기도 인천 이제 인천하고 전문가 포럼 관련해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활동 관련해서 언론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한강위협의 노동동 단체들의 통합적인 현재 체제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강위협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뭐 상중하려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목소리 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 강화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뭐 이 세션 끝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마 우리 이후에 라운드테이블 할 때 주요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필 소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최동진 박사님 먼저 오시죠. 한강위협 물건의 성업 수립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강위협 국가위원장이 김철웅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또 발표가 있어서 예, 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앞에 이제 한강위험 그 네트워크 경과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고 유형물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해서 지금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약간 반성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법에 의한 대표적인 거버넌스가 물관리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강 같은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가 그 거버넌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좀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 왔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부끄러운 점은 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이제 거버넌스 그 다음에 우리 물관리나 한강 미래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관리위원회, 유역위원회가 생기면서 민간 차원의 이제 거버넌스 활동이 얘기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 이제 유역물관리위원회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이고 한강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담겨야되는가 하는 거고 그 이전에 또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강역 물관리 종합계획은 이제 연구진이 중간 보고서 초안 정도를 이제 만들고 여러 이제 시도 그다음에 예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시민사회와 간담회나 세미나 형식 이제 프로세스도 한번 거칠 건데 좀 부족하지만 그런 과정에 이제 그동안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제안들을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게 이제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그냥 넘어가네요. 한강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추진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저희 계획분과가 있고 계획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한강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연구팀이 연구를 12월 말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하고 별도로 수자원법에 의한 이제 하천지역 수자원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예산 가지고 아마 내년까지 하게 됐는데요. 당초 계획은 이런 계획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연구진이 연구해서 그 결과만 내는 게 아니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해서 저희 한강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 6개 분과 전문위원회 분과를 구성을 해서 원래 계획은 그 전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제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그 결과로 이제 초안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이제 일정의 촉박함 그러니까 물관리 종합계획을 1년 만에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제약 때문에 충분한 협의는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 과제는 어쨌든 종합계획에 그동안 이제 한강역 네트워크를 포함한 여러 이제 거버넌스를 요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계획에 잘 담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이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 종합계획 중에서 이런 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거버넌스하고 관련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혁신 세 가지 혁신 과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이것들을 기본 목표로 세 가지 기본 목표 중에 하나로 하고 있고 3대 혁신 정책 중에 하나를 참여 협력 소통 기반의 유역 물관리 이렇게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비전하고 이제 목표 혁신 정책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협력 소통 기반의 유역 물관리 내에 대중 소유역별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그리고 유역 내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및 소통 기반 강화 그리고 그 아래 중소유역 시민 참여 센터 구축 등 시민 참여 플랫폼 마련 그리고 중소유역 물 인프라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물 데이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역 내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및 소통 기반 강화, 대중소유역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제안들이랄까 내용들이 각 환경부나 이행해야 될 주체들에 의해서 이행되고 수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거를 읽은 이유는 이 내용들이 이제 유역 참여 거버넌스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이 정도 형태로 담겨져 있는데 이게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거버넌스를 얘기했던 시민사회 역할이 아주 중요할 거다. 지금 아마 이제 나중에 공유될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의 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단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이런 이제 약간은 방향 대시적인 워딩이 구체적으로 유역계획에 구체화돼서 어떻게 담겨져야 되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어떤 과학들이 이런 중소유역이나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서 좀 계획되고 실제로 이행돼야 될 건가 이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역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강에서는 단기간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유역 물관 종합계획의 이제 초안들이 연구진이나 이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나오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십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그렇고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주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방향 제시하는 차원인데 실제로 그걸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같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에서 이 파트의 계획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유역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거버넌스 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런 좀 구체적인 이게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유역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유역 참여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제안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이제 잘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우리 많이 노력을 해왔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천 살리기 추진단, 서울시는 한강 시민위원회 이런 게 있었고 구체적인 법적인 거버넌스 기구로는 유역위원회 만들어지기 이전에서는 특수협이라고 하는 팔당지역이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가 이제 운영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광호 대표님도 잠시 대표를 하셨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제도화된 대표 중에 이제 기구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중소기업 거버넌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담겨야 되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 안양천 여러분 잘 아시는 안양천
수주개선 대책협의회가 행정협의 형태로 이제 구성됐죠. 최근에 찾아보니까 안양청 명소와 고도화 행정협의회 이런 것들을 경기하고 서울 8개 지자체에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 거버넌스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까 옆방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한강하고 관련된 이제 거버넌스나 이제 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시와호 사례도 시와호 관리위원회 이런 사례들도 중소기업 거버넌스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강하고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단지 지금까지 연구나 방향이 아니고 하구에는 이런 거버넌스가 생겨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이런 작업들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물관리 종합개혁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계획 수립 과정이 좀 우리 마통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런 시민이나 이해 당사자 참여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사실은 좀 저희 유형위원회에서 잘 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간이나 예산 피기를 내면 안 되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차라리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국토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민 참여나 이제 참여 프로세스를 잘 하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단 이런 것들을 국토계획 같은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한강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과제를 내서 이제 참여단을 구성해서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이제 국토헌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참여 무슨 참여 방안, 행동 강령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계획의 제일 앞부분에 표지로 이제 한강의 가치는 이런 거고 한강은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철학이나 비전을 담은 이런 헌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유럽계획에서 좀 되면 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계획에서 국토계획헌장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과정을 이제 좀 그대로 도마다 광역도마다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충남이든 경남이든 이런 도계획 세울 때 이런 게 정형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소한 유럽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과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남 같은 경우도 도민 참여단을 모집해서 분과별로 나눠서 토론을 하고 경남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 비전을 만들 때 여러 이해 당사자들, 도민들 참여해서 경남 미래 비전 2030 포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천 헌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강 같으면 한강이 추구해야 되는 미래 핵심 가치가 뭐고 그다음 미래사는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속에서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비전하고 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아직 뭐 이제 내년 6월 정도에 한강용 물관리종합계획이 이제 최종 심의 의결이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참여나 제안들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위원회가 내부에 위원회 힘만 가지고 하려면 이런 프로세스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반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강역 네트워크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런 제안이나
참여를 좀 제한도 하고 이런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 네트워크에서 이제 세미나나 포럼을 만들어서 유형위원장이든 유형위원회 좀 와가지고 계획을 좀 발표를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토론해서 국가위원회나 우리 이정수 선생님 국가문화위원회 국가위원회나 유형위원들 와가지고 좀 토론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이 좀 완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는 이제 연구 영역 과정에서 아직 초안이랄까 구체적인 구상이 안 나와서 아마 그런 프로세스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구상을 만드는 것 자체도 그 참여 프로세스로 해야 되는데 이제 진행 방식이 영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영역을 연구진이 하고 나서 그걸 검토하는 방식이어서 지금까지는 보면 연구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논의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여러 이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뿐만이 아니고 꿈 비전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좀 참여를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영 네트워크는 아니면 여러 춘천 물프로니까 여러 군데서 사실은 이제 자꾸 불러주고 요구를 하고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노력을 해봐야 뭐 NGO 간다음에 시민사회 간다음에 해서 한두 번 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아쉬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 조금 이제 조용했던 여러 시민사회나 네트워크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좀 같이 주제를 잡고 참여를 계획했던 사람들, 위원들, 그다음 전문위원들 불러서 같이 논의해서 이제 한강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강교육에서 유역관리, 종합물관리 부분에서 유역종합물관리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그 시민사회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한강교육 네트워크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첫 단추로 잘못 깨진 거 있죠. 국가문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처음부터 그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이 국가문관리위원회 구성 전에 이미 용역이 발주됐죠. 환경부에서 발주되고 나니까 이걸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통합문관리 이 시대에 전환되면서도 불구하고 계획의 기존의 관행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유역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한강은 용역을 중단한다 이런 협박까지 하면서 지금 조금 수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후에 내년 6월까지 그 기간에 사실 한강유역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정 고민 좀 시작돼야 될 시점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백명 소장님 오셨는데요. 아마 우리 김동원 국장님 빨리 끝나는 바람에 지금 앞서 오셨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최동민 박사님인데 지금 주제는 유역관리와 시민과학자라는 주제로 백명수 소장님 진행하는 소설을 해주시겠습니다. 15분 내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딱 고속도로에 들어올 순간 30분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최동진 박사님께서 한강유역 종합계획에 대해서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유역관리와 시민과학 활성화 제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강유역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제 유역 기반한 각 주요 강별 계획 하에 문화라든지 아니면 유역 통합관리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역관리에 참여할 것이냐라는 고민에서 저희 신학의 우선은 이제 시민과학 활동이 사실은 이제 유역의 다양한 시민 참여, 주민 참여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 아닌가, 이제 수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역관리와 시민과학을 연계해서 하천변 활동에 대해서 좀 역량 강화 내지는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민과학 활동에 대해서 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그
그다음에 이제 못하는데 유역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과학자 양성 지원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아까 발표를 들으셨듯이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한강유역에도 종합계획이 수립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역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이제 7번째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참여할 거냐, 앞서서 이제 거버넌스도 얘기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구조적인 틀이라든지 아니면 방식 이런 것들도 아까 이제 제안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강유역에서 시민 참여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그 하천변, 주요 한강이나 주요 하천변에 그 시민이 많이 다가가는 것은 친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이런 것들 개인의 이제 그 각 단체라든지 개인의 관심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알고자 하고 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물문화에 대한 창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관리 기본법에 들어가 있어서 문화에 대한 접근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문화를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이제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강문화 활성화 방안 최종 모델 마련 연구에서도 이미 강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했는데요. 강의 고유성이라든지 역사성, 장소성이 이제 드러나고 강하천의 생물학적 다양성과 인간의 문화적 다양성이 모두 확대될 수 있는 문화가 아마 강문화가 아닌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강 생태계 유역 도시 및 지역 문화의 물리적 기초라든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강 생태계가 유역 도시 및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시민과학을 다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문화에 대해서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요한 수단은 무엇이고 계기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에 이 시민과학 활동이 좀 전반적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강하천 문화를 좀 발전시키는 것을 접목시키고 확대시켜 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전국 단위로 하면 너무 범위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 지역에서 시민과학 활동이라고 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대략 30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 행정이 주관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가 중심이 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뭐 소모임이나 활동과 관련된 사업이라면서 주관단체별로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보시면 하천변의 활동도 고덕천이라든지 중랑천 이런 이제 그 하천변의 활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철새들도 하천변에서 한강에서 바이오블리치나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2020년 한 해에 3,000명 이상의 이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단일 행사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활동가 중심의 행사에는 소규모 계속 이제 단연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동. 그래서 27개 사업만 조사했습니다만 여기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하천변에서의 그 저희 시민과 활동을 좀 장을 마련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강문화 활성화나 강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죠. 그 한강조합에서 한강유역의 시민과학 사례라고 해서 사업을 실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한강 깃대종을 조사를 했고 네이처링 활용해서 매핑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참여해서 실제 종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매핑을 또 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하천을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주로 저희가 좀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내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이 또 뭐냐면 시민과 활동에 참여한 시민 중에
무경험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해야 이제 조사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또 소수는 계속 지속적인 단역과 활동가로 남게 되고 또 조사 이제 시민과학사로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하천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덕천이라든지 여기 한강변에서 활동한 기록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축적되지는 않는지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이 한강에서 이제 서울에서만 조사했고 그다음에 한강 일부 구간에 한강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좀 시민과학을 좀 더 정착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요. 고민을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 아마 저희는 진행할 건데요. 이 한강유역에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새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 거점을 좀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또 시민과학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 워크숍을 한강 포럼이나 이런 것들 한강유역 조합계획 수립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공론의 장에 같이 연계해서 논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민과학 활동을 한강에서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엮어낼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적인 역할을 좀 확장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역관리에서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뭘 해야 될까? 사실은 오늘 한강역 네트워크의 저희 논의 자리여서 우리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안은 아마 제가 행정에 제안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유역 기반의 시민과학자 양성 공동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 유역 상중하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나 단체 베이스로 조사나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한강유역 네트워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각 단위에서 데이터 시민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표준 툴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들면 뭐 철새 아니면 뭐 식생 아니면 어류 뭐각 매개별로 어떻게 조사해서 자료를 구축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우리가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한강역 네트워크 뭐 홈페이지를 만들다든가 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한강만이라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한강역 네트워크가 활동을 이제 많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의 한강의 날을 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기획을 해서 그런 제안을 또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마 저희가 그 한강의 날을 기획해서 아마도 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안하면 향후에 이게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물리회라든지 다양한 이제 협력적인 행사나 아니면 계기로서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우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유역 내 시민 모니터링 집중구역 설정인데요. 이건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각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한 이제 거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라도 한강의 주요 조사 거점을 저희가 정해서 저희 시민과학의 가장 큰 장점인 지속성,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조사가 되면서 자료가 쌓을 수 있는 그런 모니터 기반을 좀 만들자. 그리고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라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에 이런 것들이 좀 시민 참여 활동, 거버넌스의 지원 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발표를 드렸는데요. 유역 기반에서 강문화 활성화이면서 거버넌스의 중요한 지점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에서 하천의 다양성하고 인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만나는 주요 활동으로서 시민과학을 저희가 들여다보자. 그리고 이제까지 친수활동, 뭐 유역이나 하천의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천의 주요한 생태계나 아니면 문화를 시민들이
탐구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민과 활동은 사실은 강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청을 어떻게 보존하고 바꿔야 될까라는 방향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민참 활동이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사실은 강문화 정착에 또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러한 활동들은 사실은 저희가 통합 물갈이를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만 유역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이나 거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강역 네트워크가 내년부터는 시민과학이라는 좀 더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다양한 포괄적인 개념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 한강에 대한 우리 통합 물관리에 대한 저희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현하는 방안의 지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역 네트워크의 처리한 주시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아까 최동민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현재 상황에서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토론은 한 분씩 여기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본인의 의사를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춘천경실련의 권영권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한강사랑의 이광호 대표님, 국가건생명포럼 문담수 대표님 모셨고요. 복생미래 윤종훈 팀장님, 예, 현재 한강역 네트워크의 실제 상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 정동훈 대표님,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한강역 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이신 이상현 집행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인천학생 사회적 추진단의 최자 대표님,科长님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개한 순서대로 나오셔서 말씀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영범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춘천 경실련의 사무처장으로 여기 왔는데요. 저희 물포럼도 같이 사무국장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 좀 두서없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명수 소장이 발표해 주신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춘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백명수 소장님께서 미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엄지를 전혀 받은 것은 없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물포럼 하다 보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 처음 구성될 때 지역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이분들을 모셔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들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지자체나 지역사회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굉장히 뜨뜨미지근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역 할당분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이해가 거의 아니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아서 왜 내가 그 자리에 모여서 왜 너네들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가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되게 많이 느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유역관리위원회 위원이 돼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지역사회에서 많기는 했는데 그런 고민은 또 다른 분야로 제쳐두고 실제로 그러면 국가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되고 유역단위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소유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는 뭘 준비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소유역 단위, 특히 도시마천 중심으로 한 그 거버넌스 조직들을 만들어서 시민 참여도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지자체하고 정책협의도 이어가서 진짜 그 도시마천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물장구 치고 몇 감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마천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저희가 춘천에서 공지천 시민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8년 후반기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19년도 이제 물포럼 통해서 몇 번 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그 추진하면서 내용들을 보니까 각 단체들이 활동 내용들이 다 있는데 각자 이제 하고 각자 회원들 대상으로 혹은 각자가 홍보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활동도 있고 혹은 좀 다른 활동도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EM 흑공을 던졌는데 그 다음 달에 다른 단체가 또 던져요. 근데 던지기만 했지 효과는 어떻게 남았는지 아무것도 평가를 안 해요. 생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표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할 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질 조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통된 지점에서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하거나 어떤 시기에 특정돼서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자문받아서 하시는 데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물교육 같은 경우에도 서로 홍보가 안 되고 또 파편화돼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모아놓으면 학교들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참여하기가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하고 있는 활동들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쭉 쌓아나가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지처의 그런 오염원을 감시하는 상시체계를 시민참여형으로 하고 그런 내용들을 받으면은 지자체에 전달을 해서 조치사항까지 보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각각의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 페이지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리빙랩 형태를 가미한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걸로 바로 어제 그 기초 페이지를 구축하는 회의를 해서 좀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시마천에서부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활동가들도 상호 이제 교류하고 교육하고 이런 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시민 거버넌스 이런 그 조직들을 운영하는데도 최소한의 비용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건비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현장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운영을 위한 회의라든가 기본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매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도하는 단체의 실무자의 의지가 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그 재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언제든지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상황에서 춘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작년부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 도시마천 수질 관련 개선 사업 이걸 시민 참여형으로 할 때 시민 참여형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연구 영역을 하더라고요. 마침 강원대학교 연구팀에서 받아서 하면서 저희 쪽이랑 컨택이 돼서 일부 뭐 회의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사업 이후에 추후에 지자체에 관련된 그 수질 관련된 사업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시민사회나 시민 거버넌스가 제안한 사업들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는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차, 2년차 진행되면서 보니까 무슨 상위 계획에 따라서 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트렌드가 바뀌어가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그냥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지금 그 상위에 저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 과장님이나 이렇게 그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아까 그 유역 단위 종합계획에서 거버넌스 부분에서 지역의 이런 소규모 거버넌스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의 거버넌스 부분이 담길 때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자체에서 작게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에도 좀 도움이 돼서 거버넌스가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뭐 하향식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역에서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나 뭐 이렇게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좀 잘 유역종합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토론 시간에 전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강훈 대표님.
저는 어제 밤잠을 좀 설쳤어요.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동지들을 자주 못 뵈서 무척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해나. 첫 번째, 우리 한강 네트워크 만들 때 우리 김동훈 팀장님이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겪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제 실천 사업들이 좀 루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강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그것을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 활동가들이 옛날을 보면 현장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현장에 활동가들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활동가 양성 아까 발표 있었는데 그런 양성 과정이나 이런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요즘 작년서부터 댐 피해 문제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더욱 절실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그 장기 기본 계획에 담아내야 될 내용들 중에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활동가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들을 좀 집중해서 기본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뉴욕 참여센터 형태가 됐던 강 아카데미 형태가 됐던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강의 날을 우리 백명수 소장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한강 네트워크 창립이 너무 좋은 날짜더라고요. 9월 9일로 해서 정하고 아주 준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해보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재정이 이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무슨 용역이라든가 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자주 재원 형태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그 공헌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좀 접촉할 대협력 창구를 좀 강화해서 그 재정을 좀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조직인데 그거를 사업이나 어떤 실천 사업이나 공동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결합해 나가는 그런 축이 하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참여시켜낼 수 있는 대중적 그 실천 사례 방법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활동가들만을 위한 그런 활동이 과거였다면 앞으로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강 네트워크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그런 걸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지 여러분, 코로나 잘 버텨주셨고 앞으로 좀 더 버텨주셔서 내년서부터는 아주 신바람 나게 현장에서 실천사업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북한강 생명 포럼의 문남수 대표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춘천에서 왔습니다. 북한강생명 포럼 공동대표라고 있는데 저희는 그 한강생명 포럼하고 북한강생명 포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제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강생명 포럼은 한정부에 사람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북한강생명 포럼은 강원도에 이제 사람법인으로 저희 단체는 이제 한강 상류 지역 강원도 이론을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하여튼 한강생명 프로 회원은 뭐 우리 한강역 전체 상중하게 다 골고루 있지만 법인 소재는 춘천에 있고 주로 상류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활동은 이제 주로 저희 10월 초에 금년에 했습니다만 한강 시원지라고 하는 그 오래전 우통수 쪽에서 한강 시원지 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지금 금년으로 16번째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상류 지역 상중하류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좀 뭐 비정기적이지만 그 매년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도 같이 묶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물관리위원회, 위험물관리 종합계 뭐 이런 쪽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위험 그 물관리위원회나 위험물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국가물관리계획에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국가계획만 해도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물관리 기본계획 말고도 뭐 하천 관리계획이라든지 뭐 국토계획이라든지 수자원 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재난재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도 물관리 일어나겠다고 했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본계획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각 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많아요. 자연상태 기본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물관리 기본계획이 그것들하고 연계가 되느냐. 우선 뭐 타부처에 있는 건 차지하고라도 환경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계획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느냐. 그걸 검토하고 하느냐. 이런데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고 이제 각 계획에 따로 본다면 그건 뭐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는 거고 그 물관리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또 계층적으로 보면 국가물관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역물관리계획이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물관리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이제 상향식으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되면 그 밑에 이제 뭐 대권역 물관리계획, 그 다음에 중권역, 소권역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국가계획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 가면 뭐 중권역 물관리계획, 속권역 물관리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뭐 그 농지관리 기본계획, 뭐 하천관리 기본계획 숱하게 많아요. 산지관리 거기 이제 좀 보면 산지관리 기본계획도 있고 그런 계획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서로 연계가 되느냐.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좀 새로운 좀 그
그런 걸 이제 좀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실질적인 물관리 기본 계획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은 중권형 물관리, 그러니까 유역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나 유역 물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때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계획만이라도 잘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물관리 기본 계획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 물관리 계획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소권형 물관리 기본 계획부터 올라가서 중권형, 그 다음에 국가 물관리 계획이 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지방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 물관리 계획이 되면 거기도 이제 뭐 중권형 물관리, 소권형 물관리 계획이 쭉 내려가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기본 계획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한강형 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다음 또 이거 끝나고 나서 또뭐 잠깐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관리 걱정계획 정비나 기본 문제, 환경부가 정비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유역이나 물관리 관련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녹색미래 윤종훈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미래 윤종훈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는 18년부터 이제 한강용 네트워크 실무를 맡아서 활동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한강 관련 운동은 이제 한강용 네트워크를 이제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활동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 물관리 측면에서 이제 한강용 네트워크의 역할은 이제 김동원 팀장님의 발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류와 협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강용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성중하류 간담회라든지 통합 물관리 토론회, 국제물 주간 세션 등 이제 최대한 많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제 도출했던 많은 제안이나 현안들을 수렴하고 이제 한데 모아서 한강유역 차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한강유역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영배 시민모임의 성경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분당동 시민모임의 정당입니다. 저도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한강 우리 네트워크를 창립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했던 동기들이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스네치TV 청소년단이라고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하면은 좀 활성화시킬까 해서 나온 게, 요즘 또 한참 유행했던 그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뭐 비대면 뭐 별걸 다 해봤는데요. 청소년들이 지금은 약간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일단 줄게 되고요. 또 생활기록도 올라가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새로운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저희 한강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 우리 북한산 포럼도 매년 시원제라는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좀 우리 한강 네트워크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있어야지만 외국에서 볼 때도 단체에서 인정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때문에. 그걸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계속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기록으로 일단 남게 되고 이게 데이터가 되고 그래서 아까 시민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아마 이 촬영을 해서 올리는데 업체에다가 맡기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축적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거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갈 때 해결될 것이다. 중요한 거는 내용이지 그런 뭐 장비 또 전문 이런 부분을 겁내해서는 구축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내년에 이제 아마 대선이 될 건데 누가 되든 이 탄소 중립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건 국제사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로 해외지만 되는 그러기 위해서 시민 의식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사업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확산한다면은 돈 없어서 일 못한다 이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짧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강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이상현 위원장님. 예, 한강유형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2017년 이후에 이제 녹슨비례로 17년, 18년 이후에 이제 녹슨비례로 왔는데 그동안에 현장 체험이라든가 평화를 교류회 그리고 토론회 이런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한 2년 올해하고 작년에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그 활동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벌써 한 6, 7년 정도 한강유형 네트워크가 왔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정비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달인가 토론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연구 책임자께서 거버넌스와 관련된 좀 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강유역 네트워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강유역 네트워크 차원에서 같이 한강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다분과 농어촌 공사 거기 연구진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연구진에 참여를 해라. 그래서 그리고 저보고 보고서를 초안에 작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건 조사였는데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생각했는데 마치 제가 연구진에 참여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느냐 얘기를 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옳은 방향도 아니고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걱정을 좀 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환경단체들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단체를 참여시키는 건지 구석구석 상하류 지역별 이렇게 구석구석 많은 환경단체하고 소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몇 개의 단체하고만 소통하고 있는 건지 좀 걱정스러워서 환경단체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 참여관과 활동과 관련된 시민 참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백 소장님이 하셨던 뉴욕 기반의 시민과학제 양성이나 모니터링 체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재정적, 행정적 그 지원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연대의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에다가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에다가 시민 참여나 시민 과학을 좀 넣어서 아예 기본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공약이었거든요.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 제정하는데 차기 정부에서도 아마 공약으로 내세울 것 같기는 한데 관련돼서 법이나 뭐 법이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 제정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학생사회 주진단의 최덕 수장님. 사실 한강유역 네트워크 결합하기 전에는 인천 하천은 한강으로 들어가는 게 구포천밖에 없어서 한강유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뜨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강유역 네트워크 이제 구성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어렵게 구성될 뻔하다가 안 되고 구성될 뻔하다 안다고 하다가 어렵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한강을 이제 상류부터 이제 하류까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사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활동가들과 단체에 계신 분들이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이상현 소장님 죄송하다고 아까 사과했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본인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동안 한강유역 네트워크를 이만큼 유지되게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조차도 누구를 지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인천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인천이 제가 아까 한강유역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뜸했다고 그런 것처럼 이 물 관련해서 진행되는 이런 동향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물관리 일원화라든가 이런 진행되는 것들을 좀 이제 인천에서 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시각을 넓히고 그냥 내 동네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한 몇 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 한강유역 네트워크가 아까 이제 이강호 대표님 하신 것처럼 정경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적인 사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한강유역의 상중 하류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100명 수장님이 제안한 시민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좀 고정적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키우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키우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강유역 네트워크가 통합물관리 시대에 펄펄 날아야 되는데 지금 다소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게 코로나 시기도 이기도 하지만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한강유역 네트워크에서 제 밑으로 몇 명 없어요. 근데 저도 보면은 머리가 하얗게 샜잖아요. 윤종원 팀장님하고 저하고 거의 엄마하고 아들뻘일 것 같은데 사람을 키워내는 작업을 우리가 제일 목표로 좀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정신이 없으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 한강에 대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그게 되면 사람을 키울 수 있고 또 사람이 있으면 한강유역 네트워크 미래를 밝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한강은 그동안은 상하류의 갈등이 좀 부각됐다면 우리 한강유역의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상중하류가 갈등이 아니라 하나고 우리는 상중하류의 이런 상생 또 아니면 공존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한강유역이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발제와 7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발제자께서 좀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가실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없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인호
그 목사님은 그 전에 발표하시고 본인 발표할 때 토론이나 통화 안 하셨는데 오늘 우리 세션에 계속 끝까지 계셨는데 혹시 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앞서서 발제한 내용 중에서 거버넌스라는 네트워크 역할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 방송용 네트워크도 그냥 구독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세 분의 그 발표가 한가위원회도 우리 초기에 논의됐던 과정과 그 중간에 활동해왔던 거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 그리고 유럽 물관리 시대에 한가위원회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을 또 백소장 그 부분 중심으로 또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지금 그 제도화되어 있는 뉴욕 종합 물관리 계획에 한강유럽 네트워크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 거버넌스를 제도화시키는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신청률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좀 만들어서 또 그걸 제도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이런 점들. 오늘 그 한강유럽 네트워크의 새로운 그 지금 유럽 물관리 시대의 한강유럽 네트워크의 이제 제도전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역할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 라운드 테이블을 한번 제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 이 세션은 마무리하고